오 마이 갓. 몇십억 년 후, 우리 태양은 너무 맹렬하게 뜨거워져서 태양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지면서 플루토나 토성의 위성 같은 곳들을 일시적으로 거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어떻게 이렇게 베풀면서도 파괴적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태양의 전체 진화를 살펴볼게요. 지구의 생명을 만들도록 도왔던 것부터 언젠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까지요. 46억 년 전, 우리 태양계에 첫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별들이 폭발한 잔해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싹 텄죠. 거대한 먼지, 가스, 증기의 구름이 생겼어요. 이 가스 구름은 중력에 의해 붕괴하기 시작하며 회전했어요. 그러자 중심의 밀도가 높은 핵이 형성됐죠. 한편 나머지 구름은 중앙 핵 주위로 회전하는 평평한 원반으로 펴졌어요. 작은 먼지와 가스 조각들이 모여서 행성의 시작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밀도가 높은 핵은 점점 뜨거워지며 빛나고 압력을 발휘했어요. 이게 바로 원시별의 탄생이었죠. 태양의 아기 버전 같은 거예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공이었어요. 만약 그때 거기 있었다면 원시별은 꽤 어둡게 보였을 거예요. 첫 1천만 년 안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가스 거성들이 형성됐어요. 원시별 내부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계속 높아졌어요. 마침내 5천만 년 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 원시별이 핵융합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압력과 온도에 도달한 거죠. 수소 원자들이 융합해 헬륨을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우리 태양이 탄생했어요. 그 후 수천만 년에 걸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들이 형성됐어요. 태양은 어린 시절을 시작했어요. 이제 초당 6천억 킬로그램의 수소를 태우고 있었죠. 단 1초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가정을 앞으로 80만 년 동안 돌릴 수 있을 만큼이에요. 게다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표면 온도는 고백대 그치고 중심은 1,500만 덱시예요. 태양은 약 100억 년 동안 지속할 만큼 충분한 수소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게 태양계를 가장 큰 천체로 만들죠. 30만 개의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태양이 더 작았다면 지구는 큰 곤란에 처했을 거예요. 갈색 외성처럼요. 이건 훨씬 작은 실패한 별로. 중심 온도가 융합을 점화할 만큼 높아지지 못해요. 다행히 우리 태양은 충분히 커서 내부에서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게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가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도왔죠. 자, 모두 태양이 엄청 뜨겁다는 건 알지만 이 거대한 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깊이 파보죠.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초당 배세 5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죠. 그럼 왜 태양은 폭발하지 않을까요? 태양은 존재하는 매 초마다 정수평형이라는 균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힘이 작용하며 서로 상쇄되죠. 마치 똑같이 센 두 팀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각 팀이 똑같이 세게 당기면 줄은 제자리에 있어요. 태양 안에서도 그런 일이에요. 중심 내부에 강한 중력이 안으로 끌어당기고, 이건 핵융합 반응에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상쇄돼요. 이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요. 우리가 은하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년으로 2억 3천만 년이에요. 태양 생일 축하해요. 미안. 케이크 가져오는 걸 깜빡했지만 아마 타거나 녹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젊은 태양은 오늘날 태양의 70% 밝기예요. 이 단계를 태양이 10대 시절을 겪는 거로 생각하세요. 상황은 안정적으로 계속돼요.
태양이 정수 평형 상태라서 핵융합 반응은 큰 변화 없이 지속돼요. 이 단계가 좀 지루할 것 같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구에게는 미래의 큰 일이 될 거예요. 그게 밝기예요. 태양이 나이 들면서 더 밝아져요. 왜냐하면 중심에 헬륨이 쌓이면서 중심이 더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 증가로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융합이 더 뜨겁게 일어나 밝기가 1억 년마다 약 1% 증가해요. 1억 년마다 1% 더 밝아지는 건 별로 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요. 태양이 몇십억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중심 안 헬륨도 쌓이고 있어요. 이건 태양 여정 후반에 엄청 중요할 테니 기억하세요. 46억 년 됨. 자, 이제 현대예요. 태양은 중년에 도달했어요. 오늘날 태양은 젊은 태양보다 30% 밝고 핵융합 반응은 여전히 강력해요. 이제 초당 수백만 개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태양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까요? 태양엔 남은 수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니에요. 멈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약 50억 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평생 태양이 죽는 걸 보지 못할 거예요. 만약 태양이 10배 컸다면 수소를 훨씬 빨리 태워 더 일찍 죽었을 거예요. 이런 크기의 태양은 약 2천만 년만 타고 지구에 복잡한 생명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양이 절반 크기였다면 적색 외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별은 800억에서 1천억 년 지속되지만 우리 별보다 훨씬 어둡고 상당히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 태양과의 100억 년을 즐기죠. 자, 이제 태양의 현대 상황을 봤으니 미래로 점프해보죠. 52억 년 됨. 6억 년 후로 빠르게 가보죠. 태양의 광도가 약 6% 증가했어요. 이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증가한 복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분해를 가속화해 탄소 순환을 방해하고 광합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이 죽기 시작하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 생명도 죽어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깊은 바다일 거예요. 56억 년 됨. 또 4억 년 후로 가보죠. 태양은 지금보다 10%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더 밀도 높은 헬륨제가 융합을 더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구도 훨씬 더워질 거예요. 금성 같은 온실 효과가 폭주할 거예요. 우리 바다가 증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면서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돼요. 이건 태양 UV 복사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탈출해 탄소 순환이 끝나요. 한때 다양한 생태계로 북적였던 행성은 이제 생명 없는 바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쯤 인간이 다른 행성, 아마 다른 항성계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약 78억 년 됨. 태양을 델리에서 숲으로 돌려보내려는 환한 노인으로 빠르게 가보죠. 지금보다 67% 밝아요. 하지만 환한 노인들처럼 천천히 쇠퇴하고 있어요. 중심의 수소 연료가 거의 고갈되며 다음 단계로 전환돼요. 중심은 수축하며 뜨거워지고 중심 박층들은 팽창하며 식어요. 그래서 태양 전체적으로 더 밝고 커지지만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지구에 서서 태양을 보면 밝은 붉은 구로 보이고 달 크기의 1.5배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미안. 나쁜 소식, 그때쯤이라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300데기스의 지구는 피자 오븐 같을 거예요. 물이나 생명 없는 단단하고 건조한 바위예요. 그리고 보호 없이 태양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태양이 완전 노년에 들어서면 적색 거성이 돼요. 중심의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이 쌓였어요. 태양의 불활성,
헬륨 중심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며 한계점이에요. 중심 수축이 온도를 올려 주변 수소 껍질에서 융합이 점화돼요. 다음 약 5억 년 동안 태양은 오늘날보다 최대 34배 밝아요. 지구는 타들어갈 거예요. 표면에 녹은 알루미늄과 구리호수가 생길 거예요. 또 약 8,500만 년 후 총 광도 오늘날의 약 2,300배. 엄청난 에너지가 외층을 극적으로 팽창시켜 지구 궤도 너머로요. 수성, 금성, 그리고 아마 지구가 삼켜져 증발하고 플라스마나 철핵으로 줄어요. 증가한 복사는 목성과 토성의 대기를 침식하지만 목성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빛 안감 토성에 위성 타이탄이 갑자기 거주 가능해질 수 있어요. 태양 복사가 얼음을 녹여 물 암모니아 액체 바다가 생기고 원시 지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플루토는 여전히 행성이 아니지만 일시적인 열대 낙원으로 변해 액체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태양은 600만 년마다 100억 년 주계열 수명 동안 태운 핵 연료보다 더 많이 태워요. 분명히 지속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헬륨이 중심에 계속 쌓여요. 중심은 더 수축하며 초밀도와 뜨거워져 1억 켈빈에 도달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헬륨 섬광. 몇 분 만에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융합하는 폭주 폭발로 중심이 기하급수적으로 뜨거워져요. 잠시 태양은 은하의 모든 별 합친 것보다 밝아요. 하지만 에너지는 대부분 내부에서 재조직돼 표면엔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새로운 융합으로 중심이 극적으로 팽창하며 별이 격렬하게 식어요. 빠른 1만 년 안에 적색 거성이 수축하고 광도가 피크에 2% 미만으로 어두워져요. 여전히 현재 태양 지름의 10배이고 40배 밝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림자예요. 악어선교. 태양은 이제 주황노랑 악어성 별이에요. 수소 때 일어났던 게 헬륨으로 반복되는 데자뷰 느낌이에요. 다음 1억 년 동안 태양은 헬륨을 엄청난 속도로 태워요. 수소 태운 속도의 100배예요. 헬륨 태우면서 중심이 변해 탄소, 산소 중심이 돼요. 약 121억 년 됨. 마침내 중심의 모든 헬륨이 타버렸어요. 이제 외부 껍질에 헬륨이 타기 시작하고 태양은 다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요. 이번엔 불활성 탄소, 산소 중심으로요. 하지만 탄소는 태양 같은 별에선 헬륨처럼 섬광으로 점화되지 않아요. 높은 압력에도 탄소 융합엔 부족해요. 높은 온도가 외층을 가열해 더 팽창시켜 이번엔 목성 궤도 너머로요. 중심은 극단적 밀도로 수축하며 백색 외성 전구체가 돼요. 곧 중심과 외층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1년에 10펄스에서 외층이 던져져요. 태양 질량의 약 절반이 방출돼 내부 태양계를 삼키기 전에 성간가스로 분산돼요. 나머지 절반은 밀도 높은 백열 중심으로 붕괴해요. 태양이 붉은 데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펄스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에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은 천천히 질량을 잃어요. 중력이 점진적으로 약해져 살아남은 행성들의 궤도가 탈출 없이 바깥으로 확장돼요. 목성은 카이퍼 벨트 전체까지 바깥으로 이동하지만 묶여 있어요. 더 넓은 궤도지만요. 아마 수성, 금성, 지구가 첫 적색 거성 단계에서 삼켜진 걸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화성은 과학자 계산에 따르면 화성은 삼켜지지 않으면 두 적색 거성 단계를 살아남을 좋은 기회가 있어요. 노출된 중심은 극도로 뜨거워요. 약 17만 키고 오늘날보다 약 4,000배 밝아요. 방출 에너지가 방출가스를 이온화하고 밝혀 화려한 행성상 성운을 만들어요. 하지만 불과 수만 년 안에 이 성운은 희미해지고 분산돼요. 자, 이 시점에서 태양은 이제 백색 외성이에요. 지구만 하지만 20만 배 밀도예요. 수조 년 동안 식을 거예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백색 외성들은 약 120억 년 동안 식었지만
여전히 약 5,000K예요. 살아남은 행성들은 수십억 년 더 백색 외성을 돌 거예요. 하지만 우리 태양이 완전히 식어 마침내 흑색 외성이 된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